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무자입니다. 잘 들리나요? 예,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인데 식사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시간이 조금 애매한가요? 시간을 좀 바꾸는 게 좋을지 한번 나중에 생각해보고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이제 징검다리로 뭐 좀 쉬시는 부분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이 이제 강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제랑 오늘 다 이제 사무실에 나와서 이제 일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아침에 그 금요일 미국 시장 현황을 좀 보여드렸는데, 자, 나스닥이 1%, S&P 500이 1.5%, 다우존스가 2%. 이게 예전이랑 좀 뭐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안 들리나요? 안 들린다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자, 들리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위주로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오르고 S&P 500이 중간이고 다우존스가 제일 못 움직였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스몰캡 2000이라고 그 러셀 2000 지수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소형주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그 나스닥의 빅테크 상위 한 7종목 위주로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했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 날은 다우존스가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고요. 이제 섹터를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은 기존의 빅테크뿐만 아니라 산업재라든가 소재 또는 의류, 이렇게 이제 전통주 또는 가치주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섹터가 바뀌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시장이랑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 어, 보시면은 끊겼나요? 자, 끊겼나요? 잘 들리죠? 자, 진행하겠습니다. 그 홍콩 항생 지수가 계속 빠지다가 4% 정도 급등을 했어요. 이것도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그 작년 10월 이후에 급등을 했었고요. 사실 뭐 크게 안 빠지면서 이 박스권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양봉이 나왔죠. 이 추세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죠. 고점을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저점은 높아진다. 자,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가고, 요 모양이 무슨 모양 같죠? 이걸 이제 삼각 수렴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즉 뭐다? 요 구간에 오면은 이제 방향을 좀 그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럼 딱 보기에도 어때요? 위로 방향을 틀었다. 다우존스가 그동안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이제는 상승 트렌드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자, 이 12,200 레벨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5월달 들어서 계속 상승을 함으로써
기존의 고점인 이 13,100 라인까지 뚫었습니다. 그러면은 딱 눈으로만 봐도 어때요? 위로 방향을 또 갈 수 있겠구나.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요 라인이 상당히 매물대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13,000부터 요 14,000 초반까지는 매물대가 좀 많아요. 매물대가 좀 많지만은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보면 된다? 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14,000 초반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월봉을 보더라도 20월선을 뚫고 계속적으로 상승 트렌드다. 됐죠? 자, S&P 500을 한번 볼까요? S&P 500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미국의 이제 대형 IB들이 다 이 목표가를 4,200으로 둡니다. 다 여기서 걸렸죠. 요 박스권을 이 4,200의 저항을 뚫는 겁니다. 뚫었고 작년 8월 고점까지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죠. S&P 500 같은 경우도. 자, 주봉을 보더라도 모든 이평선을 다 뚫었고요. 월봉을 보더라도 20월선을 다 뚫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미국의 세 지수는 다 위로 방향을 틀었고, 금요일 특징적인 건 뭐다? 그동안 재미없었던 다우존스가 올랐다. 이 말은 뭐다? 그동안에는 이제 IT주를 비롯한 이제 빅테크 위주의 상승에서 전통주라든가 가치주 쪽으로 매기가 좀 움직일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른 해외 증시 보시면은 일본 증시는 뭐 끊임없이 오릅니다. 일본 증시는 뭐 사상 최대 지수를 지금 계속 쓰고 있고요. 자, 항생지수 아까 지금 말씀드렸는데 항생지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좋아요. 자,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5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4개월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6월 달에 뭐다?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4% 정도 급등을 했는데, 이 중국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지방 정부의 좀 부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경기 부양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에 좀 힘을 씁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따가 이제 뉴스를 보여드리겠지만은 부동산 문제가 좀 풀릴 수 있겠구나. 만약에 이 홍콩 항생 지수까지 돌아선다면은 이 홍콩 항생 지수를 뭐의 바로미터로 보라 그랬죠? 중국 관련주, 중국 경기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해운주들 상당히 안 좋았죠. 모양 비슷합니다. 자, 연초에 고점을 찍고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중국 소비재주들 또 뭐 한한령이니 이래저래 안 좋았죠. 어찌됐든 간에 요 홍콩이 4%가 뿔뚝 섰는데 이 트렌드가 앞으로도 이어갈 건지를 우리가 추이를 좀 봐야 됩니다. 금요일날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다우존스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캐터필러가 8.4%. 자, 보시면은 이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올랐다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뿔뚝 섰습니다. 이 캐터필러가 이제 뭐 하는 업체죠? 자, 미국의 대표적인 건설 기계 업체입니다. 건설 기계 업체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으로 연결을 할 때, 자, 캐터필러는 건설 기계 업체. 캐터필러에 바로 납품하는 국내 업체가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실래요?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자, 캐터필러랑 바로 연결이 되는 국내 업체는 바로 진성 TC입니다. 진성 TC. 진성 TC도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진성 TC도 어때요? 10월부터 12월까지 급등을 했다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죠.
자, 이 캐터필러랑 모양이 얼추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시차가 있지만은. 그래서 진성 TC가 자,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이 안 좋았냐? 실적만 볼게요. 자, 1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전년 1분기랑 비교를 하라 그랬죠. 영업이익을 보라 그랬죠. 전년 1분기가 130억, 올해 1분기가 178억. 엄청 많이 좋아졌죠. 그럼 연간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연간으로 보더라도 한 300억, 200억, 300억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작년에 660억을 찍었죠. 그럼 올해 1분기를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 시가총액이 2,500억 나누기 뭐다? 지배주주 순이익이 PR이다. 그럼 대략적으로 올해 한 600억까지도 잘하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PR이 몇 배요? 5배 언더입니다. 자, 실적이 이렇게 좋고 싼데 주가가 흘러내렸다. 근데 동종 업체인 캐터필러가 금요일날 급등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진성 TC라든가 이 한국의 이 건설 기계 업체들이 다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섹터가 넘을 수 있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존 디어라고, 이 디어라는 업체도 금요일 5%가 올랐어요. 이 디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일까요? 아시는 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주실래요? 예, 아무도 안 쓰시네요. 이 존 디어는 그 미국의 대표적인 농기계 업체입니다. 농기계 업체. 국내 농기계 업체는 뭐가 있을까요? TYM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을까요? 대동이라는 업체가 있죠. 이 업체들도 어때요? 자, 작년 10월부터는 좋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좀 흘러내렸다. 왜? 이 동종업체인 디어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어가 자, 더 치고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대동이라든가 TYM 이런 농기계 업체들도 순환매로서 오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 업체들도 다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AI, 로봇,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업종들 위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약간의 변화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또 뭐가 특징이었냐면은 자, 룰루레몬. 자, 룰루레몬은 우리 레깅스 1등 업체죠. 물론 이제 음봉이 났습니다. 이게 그 실적이 좋아서 갭 상승을 해서 이제 음봉이 났지만 어쨌든 간에 자, 11%가 올랐고요. 자, 그럼 룰루레몬에 또 국내 업체랑 연결시키면 뭐가 있을까요? 룰루레몬에 우리가 OEM으로 납품하는 업체는 뭐가 있냐면은 자, 영업무역이라고 있습니다. 영업무역. 비슷하죠. 다들 올해 재미가 없었습니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또 이 레깅스의 원단을 만드는 업체는 뭐다? 효성 TNC도 여기도 비슷하죠. 아까 제가 이제 홍콩 항생 지수를 보여드렸지만은 자, 2월에 고점 찍고 계속 빠졌기 때문에 이 화학업체들도 조정이 보였다. 금요일 날 뭐가 나타났냐? 자, 룰루레몬이 급등을 했었고 홍콩 항생 지수가 급등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화학업체들도 이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룰루레몬뿐만 아니라 갭 알죠? 갭. 대표적인 의료업체들. 여기도 올해 내내 안 좋았다가 살짝 반등을 했고요. 7%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폴로 랄프로렌 여기도 비슷하죠. 올해 내내 안 좋다가
자, 금요일 날 6%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시장의 의류업체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류업체들도 실적이 다 안 나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빅테크 한번 볼게요. 빅테크. 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또 3% 올랐습니다. 자, 5월 달에 160불에서 지금 210불까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 사실 요 전고점 또 요게 이게 사실 저항선입니다. 요 한 210불 정도가 저항선인데 여기를 또 뚫는다 그러면은 요 직전 고점인 235불이라든가 또는 자, 주봉으로 250불, 월봉으로 봐서도 250불까지도 우리가 볼 수는 있겠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씩 반등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그동안 셌었던 우리 엔비디아 마이너스 1%죠. 그러니까 갭 상승하고 조금 옆으로 기는 정도. 그 다음에 이 메모리 반도체 3등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합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미국 시장은 어땠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나스닥의 IT 종목들은 조금 약했고 대신에 다우존스 그동안 안 좋았던 소재라든가 산업재, 소비재 이런 업체들이 많이 올랐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이어갈지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금요일 날 이제 나온 미국 지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미국의 이제 거시경제 지표, 이제 매크로 지표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딱 두 개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월초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 지표. 그 다음에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나오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라 그러죠.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연준에서 이제 향후 이제 금리 결정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제일 중요시하게 봅니다.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았어요. 자, K라는 건 1000단입니다. 지난달에 29만 명의 신규 고용이 됐고 18만 명으로 내려갈 줄 알았는데 33만 9천 명 더 늘어났죠. 자,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보다 경기가 좋다는 거죠. 대신에 연준 입장에서는 요거를 또 고용이 너무 높으면 또 금리 인상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인데 어찌됐든 간에 고용이 상당히 좋았다. 미국 경제는 침체가 아니라 상당히 화랑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우리가 또 좋게 볼 수 있냐면은 요 평균 시간당 임금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인플레 물가랑 또 직결이 돼요. 자, MOM 전월 대비, YOY 전년 동월 대비. 자, 전년 동월에 4.4%인데 4.3%로 감소를 했고요. 전월에 0.4%인데 0.3%로 감소를 했다. 즉 뭐냐면은 자, 고용이 많이 늘어나서 좋은데 대신에 임금 낮아졌다는 거죠. 즉 뭐냐면은 향후에 물가 지수는 낮아질 개연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올랐죠. 3.4%, 3.7%로 올랐는데 이게 좀 상쇄가 되는 거고,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또 예상치보다 좋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미국의 고용은 좋다. 즉 경제는 화랑이다. 대신에 이 임금은 낮아지고 있다. 즉 뭐다? 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다. 상당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테크 펀드, 이제 IT 쪽에 이 테크 펀드 인플로우, 이 테크 펀드의 자금 유입인데 지난주에 80억 불, 우리나라 돈 한 10조 정도 역사상 최대 자금이 자, 기술주로 유입됐다. 이 말은 뭐가 되겠어요? 또
향후에도 이 IT주, 빅테크든 뭐 반도체든 뭐 2차 전지든 이 IT주들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뭐 종목들 지난주 상승률은 다시 한번 볼게요. 테슬라가 많이 올랐죠. 한 11% 정도. 그 다음에 아까 벌써 드렸다시피 뭐 캐타필러라든가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고, 대신 마이크론, 좀 반도체 쪽은 좀 조정을 받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연초 이후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 정도 1등, 전 세계 1등, 전 세계 꼴찌는 뭐다? 항생 지수. 아까 우리가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내리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향후의 키는 뭐다? 이 홍콩 항생 지수가 돌리냐. 이걸 우리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코스닥과 나스닥은 비슷합니다. 28% 정도, 코스피는 16% 정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과 코스피가 작년에 꼴찌를 했어요. 자, 꼴찌가 그 다음에는 거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이따가 이제 일정에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자, 애플에서 개발자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우리가 이제 XR, VR 뭐 요런 XR, VR이라 그러죠. 요런 것들의 신제품이 처음 나옵니다. 지난주에 뭐가 나왔어요? 메타에서 먼저 선수를 쳤었죠. 메타 같은 경우는 한 50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인데, 이 애플의 이 XR 기기 가격은 3,000달러, 거의 400만 원 정도. 장사가 좀 될까요?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애플에서 아이폰 이후에 자 16년 만에 새로운 기기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요 일정이 사실 지난주에 미리 알았어야 됩니다. 그 AR이라든가 VR 이런 기기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나라의 그 업종을 뭘로 연결시키면 될까요?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실래요? 예. 이, 자, 우리 디스플레이를 뭐로 만들죠? OLED. 그래서 이제 업종과 테마로 연결시키면은 OLED라든가 또 이제 AR, VR이 나오면 또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뭐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AR이라든가 VR 이 얘기가 나오면은 OLED라든가 메타버스 쪽으로 연결을 좀 시켜서 보시고, 자, 이번 주 같은 경우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오르면은 팔아야겠죠. 그렇게 연결을 좀 시켜 보시고요. 자, 이 영어로 나왔는데 번역을 한번 볼게요. 제목만 한번 볼게요. 자, AR을 팔고 홍콩 주식을 사라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여기서 이제 거꾸로 하라는 거죠. AI 관련 뭐 엔비디아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뭐 홍콩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전 세계에서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았다. 뭐 이런 뭐 의견도 있다 정도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뭐 반도체 그리고 바닥론은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근데 주가는 조금 많이 반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쭉쭉 뭐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주면서 확인해 가면서 가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 최대 암흑기 뭐라 그랬죠? 아스코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성과가 있겠지만은 보시면은 자, 아스코 참가 기업들은 뭐다? ST큐브, 앱클론, NK맥스, 루닛, HLB, 카나리아 바이오, 제넥신, 유틸렉스, 유한양행, 레고캠 바이오, 한미약품, 네오이뮨텍. 자, 요런 업체들 다 제가 이 제약바이오매매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 주요 학회 전 한 2주 전에 사서 그 직전이나 직후에 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특히 루닉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의료 AI로 엄청나게 올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보유하신 분들은 그런 스케줄을 잘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제목만 한번 볼게요. 자, 이 홍콩 항생, 이 중국 지수가 제일 안 좋았다 그랬죠. 그런데 자, 금요일 날 이 중국에서 이 부동산 지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항생 지수가 4% 정도 급등을 할 수 있었을 거고, 자, 이렇게 이 중국 정부가 사실 이 경기 부양 스탠스를 좀 취해 주면은 이제 항생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중국 관련 경기주라든가 자, 소비재 주들도 요런 데서 이제 변곡점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자, 범죄도시 3가 400만이 넘었다. 범죄도시 2가 1162만 명이었는데 요거를 훌쩍 넘겠죠. 뭐 요거랑 또 범죄도시랑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 주식은 이제 컨텐츠리 중앙이 이제 요 제작과 극장까지 연결이 되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드라마 제작사라든가 미디어 업체들이 주가가 상당히 좀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왜냐면은 이런 업체들이 가장 중요한 게 광고 경기인데, 광고 경기가 자, 이 전체적인 경기에서 제일 먼저 선행을 합니다. 왜냐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 경기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뭘 줄인다? 광고를 줄이는 거죠. 자, 이래서 이 대부분의 미디어라든가 이 드라마 제작사 업체들의 주가가 안 좋은데, 여기 1분기에 저점을 찍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돌아섭니다. 그러면은 이런 업체들도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VBP라는 거는 이 중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좀 싸게 저가에 구매하는 정책인데, 요의 가장 큰 수혜는 뭐였다?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5월 달에 이 임플란트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들이 좀 어땠어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가 1등인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없으니까 뭐가 급등을 했다? 덴티움이죠. 덴티움이 자, 5월 달에 이렇게 박스권을 지나다가 6월 1일 날 자, 이따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요런 수출 데이터들이 이 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라든가 의료기기 또는 뭐 톡신 또는 뭐 전력기기라든가 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10일 단위로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그 앞에 10일, 20일은 좀 부정확할 수가 있지만은 요 월 1일 날, 월 1일 날 나오는 거는 바로바로 주가 이렇게 반영이 돼요. 덴티움도 이렇게 신고가를 썼고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없으니까 또 뭐가 있어요? 그 외에 이제 3, 4등 업체가 있겠죠. 이 덴티스도 금요일 날 급등을 했었고, 여긴 또 설비 투자 공시까지 같이 나왔었고요. 또 뭐 디오 그런 업체도 있겠죠. 여기도 올 내내 조정받다가 금요일 날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월 초에 나오는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